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인 99명을 체포했고 이걸 미 8군으로 데려갔다가 평택에서 다시 일본 기지로 일본의 미군 기지에서 이 일본은 본국으로 송환했고 나머지 일본의 다른 지역으로 분산했다 하는 이 특종 보도. 이 사실 여부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거나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스카이데일리가 긴급하게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핵심은 99명의 내용, 이게 작전명 코드 넘버 99, 이게 완전 팩트다 하고 다시 밝혔습니다. 12월 3일 날 겸하에 한미 당국의 작전명이 바로 코드 넘버 99, 이게 완전 팩트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스카이데일리는 전모를 알고 있는데 미국 당국의 엠바고가 걸려있다. 엠바고. 이게 뭐냐? 이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정보기관장들의 임명이 속속 승인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 민주당의 지원 전술로 예전보다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모를 밝히는 데는 이 미국 정보당국기관장이 임명되고 난 뒤에 그때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엠바고가 걸려있고, 엠바고라는 것은 이 보도 시점이 어느 시점까지는 보도하지 말아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모 보도가 조금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밝히지만 이 작전은 완전히 팩트다 하는 긴급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여기 입장문을 여러분 처음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잘잘못을 지적할 때는 무엇이 잘못됐다고 적시하는 게 우선순위다. 이렇게 순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아무런 근거 없이 거짓말을 했다고 다그치면 옳은 행동일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주한미군 공보관과 통화를 했는데 이 스카이데일리가 16일을 보도했던 중국 연수원 체포, 선거 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1 미군 기지 압송됐다. 이 기사에 대해서 SNS를 통해서 완전 거짓이라고 표현한 근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는 알아봤다라고 주한미군 공보관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무엇을 알아봤나? 이렇게 물었더니 그럼 사실이란 근거는 뭐냐?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귀하들은 당연히 모를 수가 있다. 극비 작전은 내부에서도 보안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귀하를 탓하는 것은 아니고 다음부터는 단어 사용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 완전 거짓말, entirely false 이런 용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그래서 24일 날 미 국방부는 이 해군에 있는, 해외에 있는 미군 부대를 포함한 산하기관의 SNS 사용 금지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이 NMP도 얼마 전에 보도를 했습니다. NMP. 뉴스 앤 포스트. 미국 성조신문은 이례적으로 주한미군에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의 포스팅 내용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전인 조 바이든 행정부 성향이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는데 이런 언급을 하는 이유가 뭘까? 한국의 좌파 매체와 소통하는 주한미군 공보관이나 또는 공보관실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스카이데일리는 설명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이 스카이데일리 보도를 부인했다는 보도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미 국방부는 관련 질의에 대해서 주한미군 발표를 참조하라고 언급한 것이 전부다다. 여기서 참조하라. 영어로는 refer to, 언급하다, 참조하다, refer. 그래서 주한미군 발표를 참고하라고 언급했는데 이것을 부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일축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일축이라는 것은 완전히 아니다라고 완전하게 이렇게 터무니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는 말귀를 잘못 알아듣는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인지 솔직히 헷갈린다 이렇게 스카이데일리는 밝히면서 스카이데일리가 작전 지점을 경기 수원시 선거관리연수원이라고 폭넓게 밝혔는데 이 계엄 당일에 직원 연수가 있었던 생활관이라고 특정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생활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지 않고 선거관리연수원이라고 스카이데일리가 보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 스카이데일리 기자가 얼마 전에 선관위 연수원에 직접 가서 직원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생활관에서 연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선관위가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선관위 상부에 보고가 됐겠지요. 그리고 20일 본인이 이 스카이데일리가 작전 지점을 그곳이 아닌
외국인 주거동이라고 구체적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거기는 외국인 주거동 3층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한 4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건물 중에 가운데 있는 게 연수동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 안에 깊숙이 들어있고 거기 건물에 어떤 표시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바로 외국인 주거동이다 이렇게 했고, 저도 그 관련된 거를 그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니까 거기가 외국인 주거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발행된 선관위 보도자료를 보면 그날 연수가 있었다 그러면서 그래서 가짜뉴스다 이걸 해명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스스로 헌법기관이라고 자부하는 선관위의 언론 대응을 하고 있다는 현실이 기가 막힌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허위 브리핑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다. 자, 선관위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스카이데일리가 예고해놓고 있습니다. 또 종북 내지는 극자로 의심되는 매체들이 스카이데일리의 단독 기사를 가짜뉴스라고 단정 지은 것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근거라고는 오로지 주한미군 발표뿐입니다. 최소한 스카이데일리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고 반론을 담아줘야 한다. 그런데 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태블릿 PC 기사를 조작 보도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앞장섰던 이 JTBC, 여기는 스카이데일리에 위장 잠입해가지고 대표이사의 목소리를 변조까지 해가면서 근거 없이 궤변이라는 자막을 붙여가면서까지 모욕과 명예훼손을 저질렀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까지 이 스카이데일리 기사를 가리켜서 가짜뉴스 저질 찌라시라고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고, 그도 모자라서 신문사의 주 수입원인 광고 탄압을 저질렀다. 이 역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독자 여러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했고 상원 인준이 필요한 장관이나 정보기관장들의 임명 승인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 미국 민주당의 지연 전술로 예정보다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데 이 사건의 전모에 대한 발표 시기도 당초 예상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기관장이 나서서 나중에 발표를 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작전도 스카이데일리가 미리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와 관계없이 이 트럼프 정부가 들었을 걸 대비해가지고 정보요원들이 작업을 했다. 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자, 스카이데일리의 중국인 99명 주일 미군기지 압송 관련 1년의 보도가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 소명 앞에 두려움과 막중한 책임감도 물론 있습니다. 자, 스카이데일리는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지만 미국 관계당국의 엠바고, 자, 그러니까 시한부 보도 유보, 어떤 시간까지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고. 자, 그래서 이 엠바고가 걸려 있어서 사건의 전모 보도는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2월 3일 계엄의 한미 당국의 작전명 코드 넘버 99는 완전 팩트입니다. 라고 이 글은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내용은 다 맞다. 다시 한 번 더, 자, 이게 긴급 독자들에게 알리는 글 형식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이 정보수장들이 임명이 되면 그때 공개를 하겠다. 자, 그렇게 되면 완전히 상황이 뒤집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앞뒤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왜 12월 3일 날 이런 작전을 했을까? 그 이후로 전후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도 또 국제적으로 이 투표가 있는 나라가 있다. 근데 그 나라는 그날 이 작전이 있고 나자 그 후보가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자, 저런 거 종합적으로 볼 때 지금 여기는 한 개 나라가 아닌 국제적인 인간관계에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자, 이 부정선거는 한 개 국가, 한 개 집단이 할 수 없는 국제적인 배후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가 지금 여기가 한국에서 하는 AWEB. 자, 그래서 이 Association of Web이라는 거 WEB인데 World Election Body. 세계 이 선거 연맹 이런 게 지금 한국에 기구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자, 거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건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헌재에 나와서도
이 A웹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그냥 지나가면서 귓동으로 흘렸는데 그 안에 많은 내용이 들어있다. 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에 나와 있는 표정이나 보면은 어둡지가 않습니다. 뭐 지쳐가지고 막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이런 표정이 아니다. 아주 담담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연장해달라는 그 두 번째 기각을 함에 따라서 자, 검찰이 곧 뭐 기소를 할 것이다. 또는 검찰이 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해주고 기소를 하지 못할 것이다. 관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일각에서는 도대체 이 검찰은 기소를 하기 힘들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법조계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맹탕이라는 겁니다. 수사도 엉터리고 대상도 엉터리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부정선거에 핵폭탄같이 지금 뭔가 기다리고 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또 트럼프도 느긋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